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대장동 5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름을 바꾸겠다. 국정안정법으로. 그리고 그 이름 바꿔서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급함을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수현 수석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건 조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중지법을 명칭을 바꿔서 국정안정법이라 부르고 그 논의도 서두르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84조 보호법이라는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한때 참 논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느냐, 아니다. 새로운 재판, 기소만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5개 재판부에서는 일단 다 중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재판중단법,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 국정안정법을 처리해야겠다고 나선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그게 네. 지금 그 과정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지만요. 네. 개별 재판부가 다 중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법원 인사가 또 곧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대법원의 관계가 굉장히 나쁩니다. 네.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네. 히데요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휘젓고 다닌 모습이 나오면서 일부 판사들이긴 하지만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 보이고 이래서 개별 재판부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사가 겹치면서 재판 재개하면 어떡할래라는 얘기가 스멀스멀 나와요. 네네. 일단 하나 있고요. 이때 그 5개 재판을 중단을 시켰을 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대법원이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라면은 대법원이 5개 재판부의 그 얘기를 본인들이 의견을 내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84조, 헌법 84조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도 말하자면 슬쩍 피한 거예요. 피하고 이제 판사들이 그냥 개별 재판부 5개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 인사라는 연말연시에 있을 법원 인사하고 겹치면서 이게 좀 묘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84조의 개별 재판부의 해석만을 놓고는 약간 불안한 대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의 인기도가 급락을 하는 사태가 생긴달지 힘이 빠지는 또 무슨 사태가 생기면 판사 중에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만약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임죄 삭제 추진하는 거하고 이 지금 소위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 중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걸 아예 법제화할 것이냐라는 이 2가지 문제는 좀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하다. 자,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으로 재판을 중단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재판 중단법을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중단시킨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국정이 안정되겠느냐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설도 중앙일보에는 실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2심 진행 중에 중단됐고,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혐의, 대북송금과 관련된 혐의, 요건 이제 1심에서 중단되거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중지를 하겠다. 국정안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우상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민주당이 국정안정법이라고 기존의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렀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은 네.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 고법원장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가능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을 텐데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야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 분들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이건 자신들에 대한 도발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법원과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분이 안 좋았던 차에 법원에서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대장동 사건의 1심에서 이 관련자 5명이 네.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하게 밤잠을 설칠 바에야 아예 그냥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네. 헌법 84조라는 것이 있지만 그게 소추되지 않는다는 게 기소를 얘기하는 건지 재판인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그냥 네. 우리가 이제 다수당이니까 재판 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대통령은 재임 중인 재판 안 받는다 그냥 못을 박아버리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면 욕먹을 테니까 국정안전법, 보호법 이런 네. 식으로 바꿔 부르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고요. 저렇게 네. 의지를 내비친 이상 이번 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지적해 주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지난주였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론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부분 이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직접 확인하시죠. 이번에 파기환송심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지금 공판기일 추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재판 재개하라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그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나왔다는 거에 대한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하고 법원에서 한 것이다라는. 자, 이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타이밍이 참 공교롭습니다. 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강하게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처음 언급했던 게 바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을 때, 대법원에 파기환송이 있었을 때 이때 재판중지법 발의가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발의를 했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일사천리로 국회 법사위까지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5일 만에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잠잠하더니 지난달 국감 때 김대웅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 발언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가 또 올라왔었고, 그리고 대장동 일당 5명이 법정 구속됐던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게 당에 공식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국민안정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공식화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타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것이냐 뭐 이런 지적들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장윤주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이 뭐 조급해한다라는 점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급함의 표현이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단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해석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개별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함으로써 사법부가 84조에 대한 해석을 저는 1차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 소추가 금지된다라는 것, 특히 형사로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연히 기소된다라는 것은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 해석을 해서 저는 개별 법원에서 84조를 존중해서 나름의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국감 시즌에 사실상 어찌 보면 뜬금없이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법부에 계속 물어봤거든요. 특히 서울 고등법원장에게도 관련된 질문들을 사실 압박 수준으로 하면서 네. 법원장도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 이런 답변들이 나왔고 사실 이런 걸 지켜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관련된 뭐 재판 재개와 관련해서 또 정권을 흔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를 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84조를 수호하고 그리고 네.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는 결국에는 이 법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서서는 사실 개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적은 있었지만 당론 차원에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았지만 이제는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론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가능해 보입니다. 네, 구정 변호사님. 근데 사정 변경이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더 증가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법은 그대로인데 그걸 사정 변경이라고 해서 바꿀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는 걸 자백하는 셈이고 네.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다 같이 비난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도 지금 배임죄 폐지하자, 재판 중단하자라는 건 관련성에 대해서 오히려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재판 기일에 대한 결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판사 스스로가 내가 추정하겠다 그랬다가 나 생각 바뀌어서 다시 하겠다라고 해도 할 수 있고 인사이동해가지고 다시 온 판사가 전임 재판장하고 나는 헌법 해석이 다르다라고 해서 재판 기일 잡으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겁나하겠죠. 이런 움직임 자체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삼았던 것이 근거가 안 된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헌법 해석이 명확했으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고등법원장께서도 나와가지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법 해석이라는 거는 단어의 의미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네. 사과라고 돼 있으면은 파란 사과, 빨간 사과 들어가도 배는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배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네. 그냥 표지갈이죠. 그리고 이럴 때마다 국가, 국민 뭐 이렇게 내세우시는데 재판받는 게 국정 혼란이면 재판받게끔 만드는 29번의 탄핵은 왜 하셨었나요? 잘못 있으면 따져 묻겠다 뭐 이런 태도셨으면 이것도 당연히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상 평가를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바꾸는 거는 굉장한 이미지 조작인데 나치의 탄생을 만들었던 수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법을 바꿔가지고 나치 독일을 탄생시켰었는데 그때도 국민과 국가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였었거든요. 내용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